자, 가 나로 나누어지죠. 가부터 가볼게요. 왜 안 켜지는? 음. 자, 독서 생명 중심 윤리 되고요. 가는요. 불법 없다. 뭐지? 아, 쏘리. 독서를 아니고 생명 중심 윤리. 생명 중심 윤리랑 그 나는 생태 중심 윤리거든. 그러니까 가는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 및 인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일반적 의무. 일문단 가볼게.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고요.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가 테일러가 개별 생명체가 자기 보전, 성장, 번식을 쫓는 목적론적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을 갖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선을 갖는 이유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와, 가치와 선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테일러의 생명 중심률.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 자, 테일러는 중요한 거죠. 주관적 선을 무시합니다.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도 고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하고요.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 적절하게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두 문장은 선의 객관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고요. 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끊고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도출되는 테일러의 네 가지 일반적인 어이 죄송해요. 이 문단
네 가지 의무, 이 문단 아직 안 나왔죠. Sorry. 이 문단 일단 안 끊을게요. 체크만 해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3문단.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중시한다. 이런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 일반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 의무 네 개, 불침해, 불간섭, 성실, 보상적 총의. 자, 이 의무는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가지게 됩니다. 불침해 의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인간이 유발하지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라는 거고. 불간섭 의무는 다른 생명체를 포획하거나 생명체들 영향을 섭취하는 행위를 막는 것 같이 개별 생명체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성실의 의무는 자, 야생 동물에 한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 같이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시기냐 저기 장난이나 재미로 스포츠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거고, 앞에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생명체 인간 간의 도덕적 균형이 보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죠. 새 둥지를 파괴하면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보상적 정의는 복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노출되는 테일러의 네 가지 일반적인. 자, 3문단.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의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의무고 가장 우선하고요.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테일러가 제시한 네 가지 의무 간의 우선순위. 자, 나 연달아 하고 가볼게요. 나 제목. 생태 중심 윤리. 주제. 생태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과 함께.
있나요? 자, 1문다.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특성에 근거해서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하고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가 등장하죠. 생태계에서 중요한 건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도덕적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존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주장. 자,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저기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요 부분이랑 바뀌는 거죠. 자, 테일러는 개별적인 그 하나를 조금 중점적으로 뒀다면 얘는 개별적인 사람의 어떤 그거보다는 도덕적 관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의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어, 이렇게 끊었고. 자, 그래서 어, 예, 여기까지 일단 잠시만요. 자, 아까 여기 우리는 여기까지 끊고 적을 건데 1, 2문단 합해서 끊읍시다. 레오폴드 여기는 2문단이죠.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가 그 사람입니다. 동물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 생태계의 온전함을 해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별해서 죽일 의무도 있다. 레오폴드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윤리다. 즉,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의미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10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체주의거든. 우리가 모이면 세진다의 그 맥락입니다. 생태가 그러니까 늑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한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되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 독립된 존재고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기체를 규정하고 그래서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갖습니다. 자, 요거 끄는 거. 생태계 전체의 상호 의존적 관계. 와, 보전을 중시하는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론. 그러면 3문단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중심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있는 곳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태계 부여한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진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라고 해서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한 비판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생태계 사전 우선순위, 상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전체가 부분을 규정한다고 보는, 아, 이거 좀 이상하게 끊겨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님들, 이거는 여기에서 이게 일로 가는 게 맞고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따로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전체가 부분을 규정한다고는 전체주의 윤리적 관점. 자, 그리고 요거 3문단, 4문단 합해가지고 끊을게요. 그러나, 안녕, 어디가? 개별, 어디가, 서연아? 아, 오늘 공부생 수업 아니야? 죄송. 애들 여기 다 앉아있는데. 자, 그럼 맞아봐 볼게.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래서 생태 중심 윤리를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생명 중심 윤리, 3문단은 생명 중심 윤리를 비판했고요. 잠시만요. 배터리가 또, 배터리가 없네. 다시. 음. 그래서 여기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한 비판했고요. 4문단은 생태 중심 윤리의 한계점이 있죠. 정리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안 돼요 해도 들어갈 거라서 일단 들어갈게요. 1문단. 자, 여기선 생명 중심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테일러 있죠. 테일러는 자, 개별 생명체는 자기 보전, 성장, 번식을 좇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론적 삶을 중심으로 둔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별 생명체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선을 갖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굿, 즉 자신에게 좋은 것. 그러니 선이 뭐 될 때, 실현될 때 이득.
음. 실현이 되지 않을 때 피해. 요런 때, 자, 선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문단, 테일러는 이 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 선이 주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과,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두 것이, 이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주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죠. 일 수 있다는 거고. 자, 테일러가 선이 주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에 대한 어, 지식이 많을수록 음, 무엇이 이익이고 음,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 봐봐. 자, 얘들아. 선은 주관적이지 않아. 선은 객관적이야. 그것은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개별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갈수록, 그 개별적 대상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선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선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함으로 선은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선은 객관적이다. 음. 그리고 선을 뒷받침하는 것은 생물학적 증거다.
어떤 존재가 선을 가진다면, 그것은, 도덕적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한 문단.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생명 중심적 관점. 자, 그러니까 자연 존중의 태도를 가진다. 여기서 나오는 게 네 가지 의문인데요. 이 의문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불침해라는 의무가 있죠.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인간이 유발하지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자, 두 번째, 불간섭. 인간이 개별 생명체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성실. 자, 여기서, 대상, 야생동물. 음,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 기만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냥이나 낚시.
그 목적이 스포츠에 있기 때문이다. 오락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보상적 정렬. 어,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 자, 그러니 1번에서 3번까지 침해됐을 때 4번 보상적 정의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아 괜찮나? 살아있지? 눈 뜨고 있지? 음. 지금 여기서 제일 아픈 거 같아요. 아, 이게 아픈데 되게 화장 예쁘게 하고 왔네. 자, 갑시다. 됐나요? 자, 그러니 다른 생명과 자, 복원되어야 되는 건 자,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원은 도덕적 균형의 복원을 말합니다. 자, 다문단 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불침해 의무가 가장 우선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불침해, 보상적 의무, 성실의 의무, 불간섭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나아가 볼게. 나는 생태 중심적이죠. 자, 얘는 생태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가 고려할 도덕적 고려 가치가 있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생태계가 무엇이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 생태계는, 자, 각 요소들이 역동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대로 적을게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자, 그러해서 어떻게 된다?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이 생겨난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게. 자, 그래서, 레오폴드가 대표적인 사상가고요. 얘는, 자, 상호의존적 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덕적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다시피, 자,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를 중시하는 거고,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테일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노 했더니, 그 개별 생명체의 이득 여부에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선을 판단하는 것이고, 레오폴드는 아니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 자체가 이 개인의 이득이냐 아니면 생태계 보전이냐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 문단 가볼게. 어, 음. 레오폴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자,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면,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은 동물. 어,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은 동물은 전체 생태계 온전함을 해치게 되고,
선별해 죽을 의무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자가 너무 많아서 다 잡아먹어 버리면 풀이 또 너무 늘어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전체주의적 윤리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명 중심 윤리가 개별적 개체에 대한 윤리였다면, 자, 생태 중심 윤리는 전체주의적 윤리에 해당하고요. 자, 이 전체주의적 윤리라는 건 결국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모든 과목에서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집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왜? 개개인이 모여서 원 플러스 원이 두 개 이상의 어떤 힘을 낼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태계라는 전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가 생태계가 되는 거지. 개별적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 그러니 우리가 체크해 볼 건 개체에서 생태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X 생태계에서 개체로 간다는 거죠. 오. 자, 따라서 생태계는 생태계 전체가 자, 독자적,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고분분. 자, 선문단. 자, 생명 중심 윤리는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레오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죠. 살아있는 곳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다루지 못합니다.
됐나? 결과적으로, 자, 얘를 비판한다면 생태계 상호전성을 무시한다. 그리고 개체 단위만 고려하면 생태계에 파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뻗네요. 있나요? 자, 다문단. 자, 이번에는 생태 중심윤리죠. 생태계 전체 안정과 균형을 중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자, 이 선별해서 죽일 의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요 부분이 바로 요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어, 그래서 생태 중심 윤리를 비판하는 건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자, 파시즘이 무엇이냐? 국가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정책이죠.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